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 콤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성 기자님이 너무 지쳐 계셔가지고 예. 안쓰럽습니다. 장 소장님은 안 지치셨습니까 혹시? 저는 내려놨어요. 그냥. 아 그래요? 네. 뭘 내려놓으셨습니까? 그거 뭐 조급하게 예.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8대 0이다. 예. 좀 시간 싸움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장 소장님은 장윤선 기자가 조급해한다 그러시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죠. 뭐 왜냐면 초조하고요. 불안해하시는 것 예. 같기도 하고요. 근데 구속 취소 사태가 없었다면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아닐 이렇게까지는 텐데. 예. 아닐 텐데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속 취소.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즉시항고하겠지. 어머 그것도 안 해? 예. 석방돼서 걸어 나오네. 이건 정말 없던 트랙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예. 가능하다면 혹여 만일 뭐 이런 가능성을 예. 염두에 두고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고 또 게다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예. 뭐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뭐 각하니 기각이니 예. 뭐 이런 주장을 근데 사실 잘 따져보면 다 황당한 얘기거든요. 말도 안 그렇죠. 되는 주장인데 마치 막 그럴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이 오래되니까, 예. 그러니까 초기에 완전히 이제 조기에 완벽하게 진압을 했더라면 내란을 이제 완전히 진압을 했더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벌써 이 기일이 100일 정도 예. 되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습니다. 내란 증후군, 예. 내란병 이런 거에 좀 시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기각을 원하는 분들 사기가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거리에서 주장하는 그 강도라든지 김나윤으로 대표되는 예. 국민의힘 의원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주말에도 이제 대구 경북 가서 집회해서 한 메시지를 보면은 상당히 좀 수위도 높아지고 예. 자극적이 됐어요. 왜 그러겠냐고요. 거기에 이제 모여 계신 분들이 야 우리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그렇습니다. 예.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생각할 수 있다. 기각 판정 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예. 좀 길어지는 것은 혹시 나라에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이 상황이 굉장히 무기력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밀리지?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런 정보 왜 이렇게 밀리지? 아까 장 기자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건 국민들도 다 이해를 하는데 워낙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몇 개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분도 없지 않고. 그러니까 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헌법학자 세 분 예. 이렇게 의견 들으면서 예. 인용, 기각, 각하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을 맞췄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기각과 각하의 의견이 훨씬 더 강한 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은 야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많은 것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실 그게 분도 많은 것 어쩌면 같고. 굉장한 왜곡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예. 자체가 사실은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황도수 건대 로스쿨 교수 예. 그리고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이분들 주장한 글을 읽어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길거리에서 하는 주장하고 닮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논리 제공을 하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학자나 관련된 분들 이분들도 물론 예. 헌법 전공자이긴 하지만 동의하기가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주장이 소개할- 충돌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가능성이 1대1의 가능성인 것처럼 인용과 기각 각하를 이렇게 그렇습니다. 병치해 놓고 예. 이건 굉장한 왜곡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용에 대한 어떤 주장이나 그 합리성이 99라면 기각을 해야 되는 각하를 해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합리성은 1% 정도 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치 예. 세 가지가 뭐 1대1대1인 그렇습니다. 것처럼 이 보여지는 논리가 거죠. 부딪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대단한 왜곡인데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뭐 범죄 행위가 아니다. 막 이런 식의 논리를 피셨더라고요. 예. 그럼 도대체 뭐를 해야 아니 뭐를 해야 탄핵을 인용을 하냐고요, 현재에서. 그래서요. 예. 그건 좀 이해할 그런-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가 정말 어떤 그런 그렇죠. 논리를 어떤 합리적인 논리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마치-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수파 패널로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말 현명하게 결별을 해야 보수파가 살 수 있다. 예. 그의 첫 번째 출발점은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고 끌어내림으로써 보수파가 다시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자꾸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게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
그분들이야말로 보수파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렇게 해야 건강한 보수가 새롭게 세팅이 될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어쨌든 끌어안고 논개들이잖아요. 다 끌어안고 같이 물귀신. 가게 물귀신. 예. 농계 모욕하지. 모욕하지 말고 알겠어 죄송합니다. 물귀신. 하여튼 물귀신 예. 작전을 펴는 건데 예. 같이 죽자는 거죠. 그런데 저는 조금이라도 윤석열 측에서 보수파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있다면 지금쯤은 스스로 내려놓을 준비도 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니 결과적으로는 물귀신처럼 다 같이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비판들을 하는 것이죠. 예.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은 헌재 판단에 예. 대해서 승복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 메시지를 먼저 내야 되고 권성동 안 원내대표 내겠죠? 네. 뭐 안 낸다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보다 지금 보수파 진영에 예. 더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이 되는 전환길 강사, 예. 전환길 강사 그런 사람들이 승복한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저 사람들은 거리에서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헌재 부수자, 그러면 진짜 거기에 좀 세뇌된 몇몇 흥분한 분들은 헌재를 넘어갈 수 있고 사법기관을 침탈할 수가 있고요. 그냥 위험스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좀 국민들을 자중시킬 수 있도록 좀 승복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럴 것 저는 같죠? 진짜 네. 그 너무 위험해요. 암담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지금 그 해방 전국 예. 분단 시기가 아니잖아요. 뭐 해방되고 전쟁을 앞두고 막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암살 뭐 예. 이런 말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 암살 문제 때문에 예. 경찰하고 민주당이 조율한다라는 건데 21세기의 정치인이 길거리에서 연설하고 이런 게 암살 예. 위험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어떤 질서와 예. 이런 게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가 돼버렸다. 네. 그 민간 국가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대단히 위험해지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네. 연구소에서도 또 민주주의 지수를 또 네. 하락해서 발표를 했던데 이런 등등을 보면 정말 대통령까지 한 분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말의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진짜 단 0.00001%라도 있다면 이쯤에서는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좀 생각을 예. 해서 자신은 좀 내려놓고 예. 전체를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끝까지 정말 그 극단적 이기주의자로서 행태밖에는 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지켜라. 뭐 이게 경호처에서도 그 징계하고 예. 해임 결정 이런 네. 것도 김성훈 경호차장이 했겠습니까? 예. 이런 걸 보면 정말 지연 말단 정말 좁쌀을 한 톨이라도 찾아내가지고 끝까지 이제 보복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자체가 야, 이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그 하게 되는 거예요. 징글징글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여기서 대화를 나누신 것만 해도 좀 나열을 하면 불과 2년여 만에요. 의학교육 지금 박살나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막 검찰은 지금 뭐 거의 저게 검찰 권력이 저렇게 놔도 되는 게 검찰도 형해화돼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국방부 지금 뭐 별들이 수십 개가 지금 저래가지고 국방 망가져 있죠. 그러니까 온갖 시스템이 다 지금 그렇죠. 망가져 있단 말입니다. R&D 예산 삭감, R&D 예산 삭감에. 과학 기초가 완전히 다 무너져 그러니까 버렸죠. 민간 국가에 또 들어갔대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그 미국의 최대 동맹 중에 하나인 나라가요. 아메리칸 파이는 왜 부른 겁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1월 달에 지정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건 뭐 별건으로 더 크게 이제 토론을 해야 될 이슈이지만 상황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 자체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그 누렸거나 앞으로 누리고 싶은 뭐 이런 기득권에만 이제 집착을 했던 것이지 전체 공동체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적 이익에 봉사하는 뭐 이런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은 진짜 빵이다 빵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공직자로서 공적 의식이 예. 상당히 좀 결여되어 있다, 부족했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탄핵 심판이 선고가 되고 나면
윤석열 정권을 한마디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의 기품이나 위엄이나 품격이나 예. 이런 것들은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참 나라가 불행해졌다. 거기 장소영 지금 말씀하시면 더한 걱정은 거기 얹어서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한 몸처럼 정부 여당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져 있으면 지금 여당이라도 빨리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민감 국가에 지정되고 뭐 대내적으로 지금 하나도 제대로 굴러가는 건 없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을 적어도 좀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될 텐데 거긴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당 특히 지금 보면요. 그래도 뭐 내일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예. 관련된 민생 문제를 좀 다룬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대가 안 돼서 문제예요. 예. 그래도 기대해봐야지 어쩌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서 평가를 좀 해보자면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일반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회사 사장이 그냥 온갖 불법들을 막 다 저지르면서 그냥 있으면 이거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예. 트랙인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법을 어기고 있어요. 예. 그리고 헌법을 어기고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 예. 것이고 경찰도 요새 너무 이상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왜 그런가 따져보면 구속 취소 사태 이후에 혹시라도 저 사람이 되돌아오는 네. 거 아니야라는 네. 어떤 우려와 공포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간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되었고 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늦추면 늦출수록 이 혼란은 더 그렇습니다. 커진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도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상황을 조기에 종식할 그런 묘수를 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난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했지만 오늘 보면 월요일, 내일 오전도 지금 불가능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목금 이틀 중에 하루인 건데 수요일까지 진짜 무슨 정한수를 떠놓고 예.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만약에 그 기일을 넘긴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 그 3월 예. 26일 그렇게 목 놓아 얘기했던 선거법 항소심 사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악의 트랙으로 가면 28일설까지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더라도 내용적 으로 문제가 없이 8대 0으로 파면이 된다면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또 엉뚱한 예. 곳에 국가적인 에너지가 많이 그렇습니다. 소모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참 안타깝고요. 방금 전에 뭐 YTN 속보를 예. 보면은 평일은 거의 끝난 것 같다. 예. 이제 평결을 한다. 예. 그래서 내일 오전 중에 빠르면 예. 당사자들에게 이제 통보해서 이번 주 목요일이나 듣든 좀 금요일쯤에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그런 게 그렇게 될것 하도 같다. 오보가 많았어요. 이게 내부 그런 사정을 내용도- 누가 알겠습니까? 예. 내용도 보도가 됐다. 예. 이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막 온갖 댓글이 네, 그렇습니다. 기자들 사이에 엄청나게 예. 돌아다니는 건데 이게 다 뇌피셜에 그랬어요. 불과하고 예.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냥 기다리는 것 말고는 없다. 근데 이제 그 헌법재판소 이제 주변에 이제 여러 연구관들도 예. 있고 뭐 그래서 이제 흘러나오거나 새어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나오는 거는 다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예단하지 마라라는 예. 것이고 그 판관, 예. 재판관 되게 독특한 네. 위치에 있잖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해석도 해요. 그분들도 다 지금 뉴스 하이킥 듣고 있고 예. 예. 신문 다 보고 그렇겠죠. 예. 예. 유튜브도 갇혀 다 있는 게 들으시고 아니니까요. 예. 예. 그리고 뭐 지하철 타고 밥 예. 먹고 다 똑같이 식당 다니고 똑같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이 여론의 출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예. 반응을 할 거다. 그것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똑같았다. 다만 그때는 여론조사 상당히 큰 차이 예. 압도적이었다면 지금은 다소 비등비등해 보이는 이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여론의 추는 확실히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기일은 좀 걸린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게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장유성 예. 기자님 딱 네? 이제 선거 날 기각됐어. 어떠실까요? 저는 당장 외국 가야 되겠다 막 그 생각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던데요. 누가 다 비행기 티켓 끊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보수파 패널과 평론가로서 지난번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고 방어하고 예. 또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찍었지만 2년 6개월 동안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예. 참 저도
잘못된 생각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런 분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남은 2년 동안 다시 대한민국을 예. 통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끔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기각이 되면 이 돌아오는 자체의 혼란도 있지만 저런 통치 스타일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2년여를 더 통치한다는 거에 우리 네. 국가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전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답답한 거예요. 네. 김나윤을 대표하는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 예. 지난 정말 2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우했냐고요. 예. 완전히 손안에 공깃돌이고 머슴보다 더하게 그냥 너 해, 너 하지 마, 너 해, 너 하지 마, 말 안 들어, 가만 안 둬. 와 이러한 대우를 받았는데 예. 왜 저런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바닥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존감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대통령을 향해서 그 정당은 정당이 알아서 할 테니 그나마 그 얘기를 한 게 한동훈 대표인 거예요. 예. 정당은 정당이 알아서 할 테니 정은 정이 알아서 해라. 예. 당은 당이 알아서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예. 정당인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정당 해산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정당 제청 심판 그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그 스스로 극우 정당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지 않았나. 그러지 예. 않고서야 지금과 같은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82분이 사인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이 정당을 어떻게 국민들은 또 대해야 되나. 향후 사태가 좀 정리된 다음에도. 또 만약 인용이 돼가지고 대선 국면이 되면 예. 그래도 좀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 기대해 봅니다. 아니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기대하기 어렵고 아니 그렇게 또 바로 반박하시면 아니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또. 실제로 지금 뭐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면 희망. 김상욱 의원처럼 해야 돼요. 예. 그래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파 정당을 제대로 살리겠다고 하면 김상욱식으로 해야 된다. 예. 그런데 김상욱을 내쫓으려고 하고 있고 왕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하겠다라는 판단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제일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를테면 다시 복귀를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계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엄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자유로울까요? 봐줄까요? 저는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모든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전부 수거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저렇게 윤석열 지키기에 골몰한다? 자존감이 매우 저는요, 낮다. 그러니까 오늘 뭐 김대식 의원이 나와가지고 막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고 막 그런 라디오 인터뷰를 들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앞에다 앉혀놓고 예. 만약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사유를 갖고 국회에서 예산 삭감하고 탄핵한다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제시한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꽂혀가지고 선관위 이거 때려잡아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찬성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방어를 해봐라. 예. 여기 누가 주어만 바꾸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도요. 저 비상계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장 소장님 말씀이 크게 와닿진 않는 게요. 왜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저 여당의 상당수 의원님들은 역지사지가 된다면 할 수 없는 행위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역지사지에 대한 어떤 그 사고적 기능은 마비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순진했네요. 그러니까 이 역지사지에 대한 사고적 기능이 마비된 분들한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 아무런 얘기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요, 예. 앵커님, 국민의힘이라는 저 집단이 현실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고 예. 또한 국가 입법을 하면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예. 집단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혼도 내고 가르쳐도 주고 다른 얘기하면서 깨닫게 해줘야죠. 그냥 에이 포기해. 어떻게 이래요? 근데 국민의힘이 하도 맹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문 중에 뭐 물론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뭐 김건희 여사가 대선 주자가 된다 이런 소문까지 나도는 게 무슨 이 국민의힘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오른쪽 끝으로 달려가고 있으면 그런 소문까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정말 제로에 가까운 그렇죠. 소문까지 돌겠습니까? 저는 예. 이제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정말 국민은 안중에 없구나. 네. 예, 그러니까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아는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김건희 씨가 대선 출마하면 그걸 보고 잘했다고 제가 할 이번에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주장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주장을 매체가 보도를 하는 형국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걸 보면 진짜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야말로 진짜 땅바닥 그 저 지하 세계로 파고 들어가는 수준까지 된 거구나. 그러니까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떤 모멸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건희 씨가 지금 대선 출마하는 걸 보고 막 뭐가 나올 거 이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아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이제 저는 보도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있지. 그 수준을 허무는 행태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좌절스럽고요. 예.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파 진영을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예. 싶어요. 식혜 속에 밥알이다. 예. 띄우려고 막 휘저어가지고 간신히 띄워놓으면 예. 또 그냥 쓱 가라앉아요. 예. 그런 것처럼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저런 행위를 보이는 모습 예. 참 참담하고 안타깝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생각만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예.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만용은 다 부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저는 다 똑같은 내란 공범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장에 싹 다 탄핵을 하고 네. 아예 길목을 차단했어야 됐다. 그때 주저주저하고 탄핵하지 않고 뭐 너무 많은 탄핵을 하면 탄핵 남발로 인해서 중도가 떠나간다라는 네. 이상한 논리로 주저주저한 후과를 100일째 국민들이 이렇게 치르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 국민이 고생을 하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전략적 오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그렇다면 그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이 점점 돼가고 네.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유일하게 그래도 거기서 내란 당시에 그래도 저항을 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좀 더 태도를 분명히 하면 약간의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예요, 태도는? 안 돼요. 경선 왜냐하면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경선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경선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알면서도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다고 경선을 이기겠습니까? 제 얘기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달려간 많은 분들도 만약에 야당 후보랑 한번 진짜 붙어볼 만한 여론조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몰릴 수는 있는데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여론조사가 나오겠습니까? 절대 더 멀리 가는 것이지. 그렇죠. 예. 저는 한동훈 대표는 그 정치인으로 예. 성장하기에는 여전히 DNA가 검사다. 예. 그리고 표적이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하려고 애는 쓰나 예. 그 한계를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그냥 국회의원 뭐 이런 것부터 출마를 좀 해서 그 자기 검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 이번 대선에서 좋은 점수를 아니 다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검사한테 또 기회를 주겠습니까? 예. 21년 검사했어요. 검사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예.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좀 해볼만 하려면은요. 예. 결국에는 유승민 전 예. 의원이나 그렇습니다. 오세훈 예. 시장이나 이렇게 좀 중도 비슷하게라도 해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런 분들이 네. 대선 후보가 되는 네. 그런 후보를 선택하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들이 갑자기 이제 우리 대선을 위해서는 그분들 선택해야 된다. 예. 이렇게 결심하고 그분들을 대선 후보로 만들지 않는 한 쉽지가 않다. 어렵다. 그런 불가능하다. 상황이죠. 그렇게 그런데 보여요. 이 어떤 그쪽 그래도 합리적이란 분들은 착각을 하시는 게 제가 보면은 지금 무슨 이 어중간한 말을 해놓으면 경선에 본인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거.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상력이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어중간하게 탄핵 편도 들다가 반핵 편도 들다 이러면 당원들이 자기를 잠깐 흥분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다 됐어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길면 좋겠네요.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